음향 시스템 설계 1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잔향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음향 시스템 설계 수업을 들으시면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음향 설계 또는 무대 음향을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지식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학교 2학년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절반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막 자라나는 친구들한테도 뒤로 밀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계속 찍습니다. 더불어서 한 5명 정도, 제가 세보니까 한 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봐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또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음향 시스템 설계 19번째 시간은 잔향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잔향의 정의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죠. 잔향 시간은 뭐예요? 60dB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0dB의 소리가 60dB 줄어서 40dB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100dB의 소리가 40dB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요.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요. 이 잔향 시간을 이제 측정 장비 표에서는 RT60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RT6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60dB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잔향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dB가 예를 들어서 100dB가 40dB가 되는, 또는 90dB가 30dB가 되는 시간이 잔향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향 공간에서 전기 음향을 하는 공간 또는 뭐 여러 가지 공간이 되겠죠. 공간에서 흡음하고 난반사를 적절히 해서 목표 잔향 시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전기 음향 설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설계를 하거나 또는 건축 음향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간이 작은데 반사자재를 많이 쓰면 목욕탕처럼 되고요. 공간이 넓은데 흡음자재를 많이 써버리면 먹먹한 공간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요. 요 밑에 있는 표는 0.2초부터 3.4초까지 잔향 시간을 표시한 건데, 그래서 뭐 0.4에서 여기 음성 전용 녹음실 방송용 스튜디오는 잔향 시간이 뭐 0.45초, 초등학교 교실은 0.6에서 0.8초 정도, 세미나실 회의실은 뭐 0.8에서 1초, 영화관은 뭐 0.8에서 1.1초, 소규모 극장 1.2초부터 1.4초, 학교 강당은 그보다 조금 더 넣어서 1.8초까지, 일반 강당도 뭐 학교 강당이랑 비슷하죠. 콘서트홀은 잔향이 많아야 되니까 이 보면 2.2초까지 나와야 돼요. 짧을 때는 1.4에서 2.2.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1.4에서 콘서트홀만큼, 큰 교회, 성당은 뭐 3.4초까지 씁니다. 성당 자체는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전기음향 확성이 아니라 공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벽을 울려서 전체에서 소리가 나도록, 단에서 강단에서 신부님이 얘기하면 성당 전체에 소리가 울려서 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의 잔향을 갖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멋있게 울려지는 공간,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그 뭐야, 개신교 교회 성가대는 그렇게 저거 하지 않는데, 성당의 성가대 같은 경우는 그 소리에 공간의 울림을 이용한 음악조차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 표로 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요게 이제 최적 크기에 따른 잔향 시간, 최적 잔향 시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최적 잔향 시간. 그래서 크기에 따른 잔향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100평방이 아니라 100세제곱미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이 100이에요. 보통 우리 30평 정도 아파트가 바닥 면적이 뭐 100평방미터, 보통 8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높이가 2m라고 치면 170평방미터, 170 m3제곱 최적이 되죠. 그래서 뭐 여기 200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200에 3제곱 되는 공간이에요. 요 공간이. 요 공간에 회의실에 최적한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0.6초 정도 나옵니다. 천장이 높다면, 같은 넓이의 천장이 높아서 천장이 한 뭐 5m, 10m 된다 그러면 거의 뭐 한 0.8초 정도까지, 0.7, 8까지도 가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잔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쾌적하게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요 파란색 라인입니다. 요 파란색 라인인데, 요 파란색 라인에 공간이 클수록 잔향 시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표와 이 표의 차이는 최적에 따른 잔향 시간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표가 인터넷을 뒤지면 이런 비슷한 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 논문을 쓰신 분들 또는 책을 내신 분들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되게 많이 변경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고해서 이런 공간 정도의 용적률을 가진, 공간 크기를 가진 데라면 요 정도의 잔향을 갖는 거에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 표들, 여러 가지 표들이 있는데 그 표들을 순수하게 스펙을 읽어내서 그 표를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참고의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60dB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잔향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죠. 잔향 시간이라고 하는 건 60dB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100dB의 소리가 40dB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60dB 줄어서 40dB까지 걸리는데 시간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가청주파수 표가 아니라 그 소리의 크기를 느끼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걸 0라고 하는 배수, 0dB, 0dB라고 하는 게 20 마이크로파스칼이라고 했고요. 세기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들리기 시작하는데 요게 40dB 되는 공간이 여기고요. 100dB가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기로 말하면 100dB는 마이너스 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요. 그 40dB는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 사람이 실제로 들리는 크기는 여기 요만큼이 한꺼번에 들릴 수 있는 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크기가 이만큼에 되는 크기예요. 이만큼.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소리는 0dB고요. 제일 큰 소리는 120dB. 120dB를 넘어가면 125dB까지도 듣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진동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주파수에 따라서 0dB 밑에 마이너스 10이나 또는 마이너스 20도 듣기는 합니다. 우리 등천강 곡선의 가청 영역을 보면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는 굉장히 낮은 음압에서도 0dB 미만의 음압에서도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폰이라고 하는 커브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주파수에서는 120dB가 아니라 110dB만 돼도 고통을 느끼고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 되는 그런 주파수도 있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0dB에서 120dB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 번에 느끼는 크기 차이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느끼는 크기 차이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크기 차이가 몇 dB에서
100에서 40처럼 이렇게 60dB 차이를 한 번에 느낀다는 거예요. 60dB. 60dB 차이를 한 번에 느끼고요. 그 차이의 크기는 10의 6승 크기 정도 차이 납니다. 10의 4승에서 10의 10승이니까 빼면 10의 6승 정도, 100만 배 정도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음악으로 말하면 음악의 피아노 시시모라고 하는 거, 피아노 시시모라고 하죠. P가 3개 있는 거, 피아노 시모가 PP, 노말이 피아노, 노말이 있고 포르테, 포르테 시시모, 시모, 포르테 시시모 이렇게 단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아주 가장 여리게라고 표시하는 P가 3개 있는 것부터 F가 3개 있는 것까지가 하나의 잔향 시간으로 느껴지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음악에서도 F가 4개 있는 포르테 시시시모가 있고요. 피아노 시시모보다 작은 피아노 시시시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피아노 시시시모가 이렇게 P를 4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테 시시시모는 F를 4개를 쓰고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악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요 크기를 사람은 한 번에 느끼는 크기다 라는 거예요. 요 크기가 동시에 느끼는 소리 크기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은 0dB부터 120dB라고 하는 120dB를 듣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느끼는 건 60dB밖에 안 된다. 그 60dB밖에 안 되는 걸 RT6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RT6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잔향 시간을 표시했고 60dB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소리가 발생해서 아예 없어지는 거냐? 아예 제로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리는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동이 발생돼서 파동이 무한소로 작아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작아지는 거. 그거를 수학에서는 무한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0에 이제 다다른다. 0에 합당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요. 갑자기 정확한 단어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무한소로 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한소로. 제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도 없어지는 파동이 아니라 무한소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아지는 단위에서 60dB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향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공간에서 잔향 시간을 응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전기음향 설계를 하거나 스피커를 위치시키거나 또는 인테리어 건축 자재 그 인테리어 자재 음향판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다. 잔향 시간은 60dB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일 뿐이다. 그리고 60dB는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 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 내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잔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나날이 늘려가는데 도움이 돼요. 앞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못 배울 만큼 이해 못할 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고요. 강의 쫓아오시고 또 유튜브가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반복해서 보셔서 여러분의 실력이 나날이 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